안녕하세요. 비트코인 사이다입니다. 2월 9일 비트코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트럼프 관세 이후에 좋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외적으로 현재 스팀 달러가 상패 빔을 보여주면서 다른 김치 코인들도 상승을 좀 나타내고는 있는데요. 그 부분을 좀 제외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런 시장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기술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시간상으로 두 가지 모두가 차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개인적으로 좀 미리 준비한 정리 자료를 가지고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투자에 있어서 보통 한 주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6가지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원래는 엑셀로 주간 투자를 세우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PPT 자료로 좀 정리를 했고요. 일단 이 6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차주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,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저는 비트코인 추세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투자에 있어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 추세를 믿고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현재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해서 약 8%에서 9% 정도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는 하락이다라고 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요도는 제 나름대로의 그 스콜링을 하기 위해서 상중하를 가지고 있는데요. 엑셀에서는 이 중과 상과 하에 대한 그 스코링 점수들이 있어서 제가 상중하를 넣으면은 그 점수가 그 합계에 나오는 게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 PPT로 옮기지는 못해서 일단 그냥 중요도를 상중하로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제가 나중에 그 엑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.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. 실제 그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10억 이하의 종목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세력들이 굉장히 시장을 볼 때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형태로 본다라고 저는 그동안 느껴왔거든요. 근데 최근에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0억 이하의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력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의 여력보다는 하락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지표를 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의 그 관점인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. 일봉 차트로 보면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상승해왔던 그 추세가 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30%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힘을 다시 응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승분과 다시 그 2차 상승했을 때 이 상승분을 보면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다시 고점, 그 추세의 고점의 저항대에서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을 조금 크게 보면 현재 저는 터널링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 중에 지금 상단을 2번 터치를 했었고요. 그 아래는 이제 그 3번의 지지를 하고 현재 4번째 지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현재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단을 한 번은 터치를 하고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하단을 터치를 하고 행보하다가 아래로 빠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서 3번째 상단을 터치하는 그 형태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, 여튼 지금 현재 거래량이 빠져 있는 것과 추세를 봤을 때에는 하단을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3.6% 정도의 하락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차주에 아마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그 문서로 돌아가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3.5% 정도의 하락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표를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, 짧은 구간에서 봤을 때 0.618 구간에 걸려 있긴 한데, 사실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전체의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 요소만큼 신뢰성 있는 그 차트의 구간이 아니어서, 사실은 제가 지금 본 차트의 그 되돌림은 이 짧은 구간에 대한 되돌림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0.618 구간에 지금 현재 걸려 있거나 아니면 약간 이탈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반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 반등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반등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RSI도 50 이하에서 지금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하락의 여지로 보고 있고, 사실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관망이라고 좀 적었습니다. RSI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저희가 이제 다이버전스, 상승 다이버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신호를 보려고 RSI를 좀 보기는 하는데, 지금 한 주의 그 추세를 잡을 때에는, 사실 단타나 그런 거 할 때에는 RSI하고 같이 다이버전스를 좀 보는데, 한 주의 그 추세를 볼 때는 크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는 않고 잠깐 참조로 보기 때문에 중요도를 좀 하로 놓아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정치적인 요소가 차주에 있습니다. 사실은 비트코인의 향방을 오히려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정책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전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가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투자자들과 시장은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에 대한 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차주의 미중 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차주의 미중 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도는 상으로 봤고요. 다만 지금 하락으로 본 이유는, 원래는 전주에 그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어떤 협의가 될 거라는 기대의 심리가 있었는데, 트럼프가 전화를 하지 않았죠. 서로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약간의 기싸움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주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관망 혹은 하락의
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하락으로 봤는데요. 물론 이 과정 중에 트럼프와 그 시진핑의 어떤 극적인 타결이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주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상승 방향으로 투자에 대한 전환을 빨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떻게 관세 정책이 결론 지어질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요소만 가지고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 시장 이슈는 현재까지는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요. 시장 강도도 보면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윗꼬리를 달고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한 그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상방보다는 하방에 민감해서 위로 1, 2%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래로 3, 4% 떨어지기는 굉장히 쉽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그 강도로 봤을 때 하락에 좀 많이 민감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렇다면 시장 손익비를 좀 저희가 보면 물론 이건 저는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메이저 코인 대상으로 선물과 현물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메이저 코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손익비 계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인데 위로 반등하는 이슈보다는 아래로 하방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손익비 역시도 아래 하방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종목들마다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지금 현재의 위치에 따라서 그 손익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에 지금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손익비 상으로도 하락 쪽에 숏 쪽에 가깝게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제 차주의 투세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다. 그렇다면 저희는 아래쪽에 하방 쪽으로 투자의 기준을 삼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과 달리 상방에 대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트코인 대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의 반등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난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를 좀 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단타의 형태로 좀 권장을 하고요. 초단타라고 하는 것은 뭐 수익이 났을 때는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실 테고 다만 물렸을 때 그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짧게 잡고 가셔서 최소한 적은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지키는 투자 방식으로 차주는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숏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 방에 롱이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급변하는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짧은 그 로스컷을 걸어놓는 것을 저는 좀 권장을 합니다. 차주는.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또
돌발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잘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청산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해서 로스컷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는 형태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편하게. 근데 우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굳이 가져가면서 투자하다 보면 그 방향성에 틀렸을 때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차주는 어떤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지금의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올바른 투자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중 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해도 충분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걸 녹화를 하는 이유는 주 단위로 제가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차주는 조금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요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니고 가장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시장을 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한 주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급하게 방송을 좀 녹음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